잊을 수 없는 밤을 만들어준 동유럽의 캐러번서라이와 칸의 궁전, 아제르바이잔의 세계유산이 되어버렸다. 셰키 캐러번서라이. 중세 무역의 급속한 발전은 아제르바이잔 영토에서 캐러번서라이의 중요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캐러번서라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캐러번서라이는 단일 문이 있는 요새화된 구조의 형태로 지어졌다.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면 게이트가 닫혀 건물이 요새가 될 수 있다. 셰키의 캐러번서라이 역사 단지는 전통적으로 Y 및 A로 명명된 두 개의 웅장한 캐러번서라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캐러번서라이의 건설은 서기 18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가 가볼 캐러번서라이는 하부 캐러번서라이다. 프로어 AI는 큰 내부 안뜰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이며 중앙에는 수조가 있다. 캐러번서라이의 크기는 단폭 55m, 장폭 85m다. 4개 입구는 건물의 네 모퉁이에서 마당으로 이어진다. 위키백과에는 총 242개의 객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2층은 객실을 임대한 손님을 위한 공간이었다. 각 방에는 발판 사다리가 있는 1층과 연결된 구멍이 있어 상인이 상품의 보안을 보다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지금은 1층과 2층의 각 방이 분리되어 있다. 1988년부터 호텔로 사용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셰키에 있는 궁전은 셰키칸의 여름 별장이었다.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자세한 구조를 살펴보자. 이곳은 입구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요새화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정문을 통과하면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호텔의 로비와 같은 공간이다. 아울러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외부에서 침입한 적들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공간이기도 하다. 지금은 호텔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체크인을 할 수 있다. 1797년에 지어졌다. 가운데에 귀여운 분수와 수조도 있다. 숙소가 있는 공간은 이렇게 사방이 방으로 둘러싸여 있다.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구조다. 아치가 연결된 구조가 간결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가운데에 사각형의 수조가 있고 그 안에 서명태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내가 갔을 때는 물이 고여있지 않았다. 1층과 2층이 있고 지하도 있다. 지하는 저 작은 창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여행객들의 가축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을까? 방의 앞에는 복도로 사용되는 테라스가 있는데 꽤 넓은 공간이다. 지금은 그저 트여있는 공간이지만 옛날에는 방에 들여놓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놓는 등 다용도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아치가 연결된 공간이 종묘의 정전기둥이 주는 기둥처럼 질서를 느끼게 하면서 사진을 찍고 싶게 만든다. 각 모서리는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다. 중간에 방을 만들지 않은 이런 공간도 있는데 벤치도 있고 창문도 있다. 공용 휴식 공간으로 설계되었을까?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망상을 잠깐 했었다.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모든 방들이 거의 동일하다. 아마도 방의 구조도 비슷할 듯. 내부에는 이렇게 응접실이 있고 침실이 분리되어 있다. 화장실도 각실별로 있는데 가구들이 너무 낡아서 굉장히 삐그덕거린다. 이런 고택에서 잘 때 흔히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 오히려 흥미로웠다. 그다지 좋지 않은 냄새도 좀 나는데 굉장히 청결하지는 않은 듯 하다. 참고로 숙박비는 굉장히 저렴하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만원 내외로 기억난다. 짐을 풀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입구의 문살이 이쁘다. 이런 복도도 있는데 창고였을까? 사람들이 중정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건축인 듯. 정겨운 수도가. 후원으로 가는 길. 저 길로 나가면 레스토랑이 있다. 2층에도 올라가 보았다. 이 층에서 본 모습. 2층과 1층을 연결해주는 계단이다. 밖으로 마실을 나간다. 로비를 지난다. 외부에 명패가 있다. 외관은 이렇다. 아래층은 상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다른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은 폐가의 형태였다. 내부의 형태로 봐서는 이곳도 캐러번서라이로 활용되었을 듯 하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보니 중층 구조였고 1층과 2층을 구분해주던 마루판은 사가서 없어진 상태였다. 밤에 왔으면 으스스했을 듯. 참고로 내가 갔던 2019년은
이 지역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일보 직전의 시기였다. 우리나라였으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이런 폐건물은 현장 평가 이전에 정비가 되었거나 감췄을 텐데, 석조 건축물은 목조 건축물에 비해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도 리모델링을 통해 재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목조 건축물도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썩은 목부재를 다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니, 문화재와 20년 넘게 함께 하다 보니 이런 건축물만 보면 보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 아무 의미 없는데 힐키읔. 주변에 있는 폐건물들을 좀 더 둘러본다. 폐가 참 많은 동네였다. 문화재를 전공하게 되면 이런 건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성격으로 바뀐다. 이 건물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골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밤이 되었다. 밤의 캐러번서 라인은 조명이 더해져 낮보다 훨씬 감성적이다. 이런 곳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성을 뿜뿜 솟아나게 한다. 최고급 호텔도 좋지만 이런 고즈넉한 숙소가 주는 매력은 아주 크다. 아름다운 이 공간을 즐기기 위해 한참을 산책했다. 신기한 건 이 동네도 모기가 별로 없다. 유럽은 전체적으로 모기가 많지 않은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 칸의 궁전. 지금은 2층 궁전 건물만 남아있는데 32m, 8.5m의 한 국가의 궁궐이라기에는 크지 않은 크기의 여름. 별장은 남북축으로 길게 늘어진 2층 석조 구조로 긴 처마가 있는 나무로 된 뾰족한 지붕으로 덮여있다. 두 층의 구조는 동일하다. 3개의 직사각형 방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며 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좁은 통로로 분리되어 있다. 각 층은 공용 및 개인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구분되어 있다. 2개의 문을 통해 남쪽에서 출입했고 1층은 주로 사무원과 청원인들이 사용했다. 여름 별장은 외부와 내부의 호화로운 장식으로 유명하다. 2층에 있는 중앙 홀의 남쪽이면 전체를 포함하여 거주지 정면에 많은 부분이 못이나 접착제 없이 조립된 나무 격자, 세공품에 설정된 생유리 모자이크로 덮여있다. 이 생유리 모자이크 나무 격자 세공품은 궁전 인근에 있는 방문자 센터에서 체험해볼 수 있다. 체험 키트를 판매하는데 꽤 비쌌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 저렴했으면 구매했을 것이다. 5만원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4개의 입구를 장식하는 후드는 아래층에서 금으로 강조 표시되고 2층에서는 거울 조각으로 덮여있다. 모든 파사드의 나머지 표면은 꽃무늬 타일 패널과 타일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다. 거주지의 내부 벽은 18세기 동안 서로 다른 시기에 그려진 프레스코아로 완전히 덮여있다. 많은 프레스코아가 꽃병에 담긴 꽃을 특징으로 하며 1층 홀에 있는 일련의 그림은 사냥과 전투 장면을 묘사한다. 실내는 촬영이 불가해서 사진이 없다. 슬프게도. 자, 지금까지 사진으로 남아 현장을 돌아다녔으니 이 지역이 어떤 이유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는지도 한번 알아보자. 사실 이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2019년은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던 해였다. 아마도 홈 어드밴티지가 조금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조금 드는 유적이기는 하다. 이유는 보여드리는 사진을 통해 판단해 보시길. 아무튼 각설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 시작. 셰키 역사 중심지와 칸의 궁전. Historic center of Sheki with the Khan's Palace. 오늘날 아제르바이잔 북부에 있는 역사적인 도시 셰키는 기원전 6세기부터 고대 카프카스 알바니아의 일부였다. 현재 역사적 중심지는 1772년 지는 홍수 이후에 이전 부지의 동쪽 계곡 내의 고지대에 재건되었다. 계곡이라는 자연적 한계로 인해 이 역사 유적지는 총체적 도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전통적 지형 패턴에 따라 조성된 건축 부지 내에서 확장되었다. 경사가 심한 양박공 지붕 세덜 마이너스 루프, 깊은 베란다, 정원 등이 있는 전통 건축물들은 보호된 산, 경사면의 장엄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조화롭고 특징적인 시각적 완전성을 갖춘 역사적 도시 경관을 형성했다. 중요 무역로와 닿아 있기 때문에 셰키 지역은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1세기에는 기독교가 소개되었고 7세기에는 이슬람교가 소개되었다. 역사의 흐름 속의 셰키는 18세기까지 사파비로부터 카자르까지 여러 나라에 지배받았고 19세기에는 러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는 건축물의 특징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칸의 궁전은 탁월한 사례이며 부유한 상인 주택의 부활화, 벽난로 등의 실내 장식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1743년 셰키는 이 지역의 새로운 행정체계로서 카프카스의 칸 국들 중에 최초이자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설립되었다. 아시아와 유럽이 맞닿은 무역 중심지였던 셰키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은 고대부터 누의 번식과 고치의 거래, 다양하게 발전된 공예품 등이었으며 이런 전통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은 특별히 적절한 기후, 조건 덕분에 선호되었다.
셰키의 지형학적 구조 형태나 성장 패턴, 또한 도시의 지형과 더불어 경제 발전과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2019년에 등재된 이 세계유산은 다음과 같은 등재 기준에 의해 인정받았다. 기준 2. 오늘날 셰키 역사 중심지는 2000년 넘는 역사 동안 다양한 문화적 영향이 중요하게 교환되었던 사실을 입증한다. 1772년 홍수 이후 새롭게 재건된 현재의 도시 형태는 지역의 기후, 조건과 전통, 경제 및 공예 활동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는 동시에 초기의 건축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셰키는 실크로드의 교역 체계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특히 페르시아 제국의 사파비와 카자르 이후에는 러시아 통치의 영향 아래서 발전했다. 이후 주요한 문화 및 상업 중심지로 성장한 셰키는 카프카스 지역뿐 아니라 그 너머의 더 넓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기준 3. 셰키 역사 중심지는 1743년부터 1819년까지의 카프카스, 칸국의 봉건제도 발전에 관한 특별한 증거를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는 칸의 궁전과 부유한 상인 저택의 실내 장식, 요새 등에 표현되어 있다. 셰키에는 누에 번식과 관련된 수공예품, 직물, 카펫, 목공, 불이나 황동 작품 등을 제작하는 오랜 전통이 있고 지금도 이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20세기 초반까지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고치 수출은 매우 중요했다. 셰키는 또한 이 지역에서 개발된 특수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자수 제품의 주요 중심지로 부상했다. 기준 4. 셰키 역사 중심지는 18세기 후반에 건축된 이래로 전통적인 도시 형태를 유지해왔고 산골짜기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자연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발전한 건축 앙상블의 탁월한 사례이다. 셰키 역사 중심지의 핵심 건축물은 요새와 같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칸의 궁전이다. 셰키 역사 중심지의 주요 축은 모스크, 전통적인 게스트하우스인 캐러밴서라이, 전통적인 공중 목욕탕인 하맘과 같은 공공 건물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실크 공장이나 상점과도 연관되어 있다. 거주 단위의 확장은 본래의 건축 부지 내에서 전통적, 유형학적 패턴에 따라 자리를 정하고 뾰족한 양박공 지붕, 깊은 베란다, 정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과 함께 보호된 산의 경사면에 건축물들이 자리를 잡아 장엄한 배경과 함께 특별하게 잘 보존된 역사적 도시 경관을 형성했다. 기준 5. 셰키 역사 중심지는 산골짜기의 자연, 환경 및 기후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유기적으로 발전했다. 이 지역은 사실 오디나무 재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그 결과 셰키의 전통 경제는 항상 누에 번식 및 고치 생산을 기반으로 했다. 누에와 관련된 공예와 무역은 도시 형태 및 건축 유형을 뒷받침했다. 오늘날도 이전과 같은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 무역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지속성 여부가 위험에 처한 상태이다. 참고 유네스코와 유산 위키백과